안녕하세요. 4월 16일. 오늘은 정말로 더럽게 기분이 나쁩니다. 어제 21대 4.15 총선에서 보수 자유우파가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정말 완전히 완벽하게 온전하게 대패했는데요. 정말 참담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대패했을까요? 제 주변 사람들은 기분 나쁘니까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그 원인을 무시하고 결과만 기분 나쁘다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름의 많은 이유 있는 분석을 하셨지만 제 나름의 분석을 해봅니다.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번째, 어쩌다 국무총리가 된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은 국무총리가 되고서 박근혜 탄핵 정국으로 갈 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였습니다. 그때 누가 제안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 황교안이라는 기념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행동입니다. 나름 어떤 절차에 의해 보고를 받고 결제 도장을 찍어서 기념시계를 만들었을 텐데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정말 이런 기념시계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면이 이루어질 때 황교안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면 나름 사실 조사를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법적으로 또는 헌법적으로 사실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잘 따져보고 법치가 잘 지켜지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세 번째, 황교안은 어쩌다 야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지리멸렬한 야당에 인물이 없어서 정말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국무총리가 되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었다는 후광을 얻고 일약 야당 대표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뭐 큰 스타는 아니지만요. 박근혜 탄핵 후에 보수의 대표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퇴하고 그러고 나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는데 황교안은 그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다음으로 총대를 메고 나선 홍준표가 보수의 대표로서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가 좌빨들의 집중 공세에 무너졌습니다. 또다시 인물난에 시달리던 야당은 다시 보수의 희망으로 떠오른 황교안이 야당 대표가 되고 그때도 못 알아보고 보수 우파 애국 시민들은 야당 대표로 1년이 넘게 물신양면 정성을 다해 밀고 당기고 물고 빨고 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황교안이 한 것은 삭발투쟁과 단식투쟁뿐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지난 연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국회 3대 악법 통과를 눈뜨고 지켜보는 무기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다는 자위를 하며 총선을 기약하였습니다. 네 번째, 황교안은 반쪽의 통합, 즉 잡탕, 짬뽕당을 만드는 실수를 했습니다.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황교안은 진짜 보수, 애국 우파를 무시하고 배척하면서 중도 좌파였던 유승민, 안철수와 통합을 합니다. 그 후 통합의 시기를 놓친 광화문 애국 시민들이 단일화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끝내 배척 무시하여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여 우파의 실망과 분노, 분열을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크고 중대한 사건, 공천 파동을 만듭니다. 어떤 기준도 잣대도 없이 공관위원장에게 정권을 위임하고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개파간 나누어 처먹는 공천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쪽 임무를 빼어 저쪽에 받고 저쪽 임무를 빼 이쪽에 박는 급급하게 돌려막기식 공천을 하고 이쪽에 공천을 했다가 사천이라는 평이 있으면 취소하고 재공천하고 공천했다가 취소하고 취소했다가 다시 공천하고 죽였다 살리고 살렸다 죽이고를 반복합니다. 여섯 번째, 공천 과정과 선대위원장 초빙 과정, 선거기간 동안 우왕좌왕하는 무능의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공천했던 지역구 후보를 막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또 한 후보는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가 법원의 인용으로 되살아나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사실을 사실이라 말하지 못하게 하고 탄핵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세월호에 대해 입을 막는 등 스스로 금기의 선을 만들어 자승자박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주변에 제대로 된 보좌관이 없었습니다. 선거를 준비할 때 주변에서
제갈량 같은 책사를 초빙하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전부 모든 분야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갈량 같은 책사가 많으면 좋은데 주변에는 간신배들만 가득했습니다. 야당과 황교안 선거 사무실은 제대로 된 전략도 전술도 정책도 이념도 비전도 없는 오합지졸같이 우왕좌왕 분주하기만 한 당나라 군대 같았습니다. 황교안을 한마디로 평한다면 무색, 무치, 무념이라 평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우직한 황소이긴 하지만 정말 무색, 무치, 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료로서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상의 관료일 수 있지만 변화무쌍한 정치판의 정치꾼들과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주의 세력과는 싸움이 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보수로서는 정말 아쉽고 허탈한 이번 선거, 이렇게 역사의 한 장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고 처절한 원인 분석을 한 후에 올바른 대책을 세워서 다음 선거에서는 자유우파가 꼭 승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